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긋뉴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이번 주는 어떤 이슈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뉴스 첫 번째 기사로 만나보실게요. 아시아경제 2월 5일 기사입니다. 사라지는 실검, 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전면 폐지, 부에리 기자.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오는 25일 종료한다. 네이버는 4일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한다면서 모바일 네이버 홈의 검색 차트 판도 함께 종료된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사용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 행태는 이전과 달라졌다면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에 맞춰 선택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풍부한 정보 속에서 능동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하고 싶은 커다란 트렌드 변화에 맞춰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덧붙였다. 2005년 5월 도입된 급상승 검색어는 이용자들의 검색을 분석해 횟수와 증가 비율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검색어 순위는 국민들의 관심사나 트렌드를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했다. 매일 네이버를 방문하는 3천만 명 이용자가 입력하는 다양한 검색 지리어가 급상승 검색어를 통해 정보로 재탄생했다. 급상승 검색어는 재난 상황을 알려주거나 관심 있던 기업의 채용 소식을 챙겨주고 스타의 근황으로 추억을 소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제성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찬반 진영에서 조국 구속, 조국 힘내세요 등의 검색어를 통해 급상승 검색어를 악용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일부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검색어 순위를 정치적 표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카카오는 지난해 2월 포털 다음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했다. 당시 카카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결과의 반영이 아닌 현상의 시작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향후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댓글 통계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랩 서비스를 통해 검색어 데이터 활용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검색어 데이터는 다시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돌려준다는 급상승 검색어의 취지는 데이터랩을 통해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네, 바로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하겠다고 한 발표입니다. 실시간 검색어는 여론 조작, 정치권의 새 대결, 마케팅 도구 등 논란이 많았었죠. 네이버가 실검을 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주 동안 실검을 노출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실검을 폐지하는 것은 이달 말인데 그 후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당시 기사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IT 뉴스 앱 스토리 2020년 4월 16일 기사입니다. 실시간 검색어 2주 동안 없이 살아보니 안혜선 기자. 지난 2020년 4월 2일부터 네이버에서도 실시간 검색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네이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2일 0시부터 투표가 종료되는 4월 15일까지 2주 동안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급상승 검색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평소 네이버로 실시간 이슈를 파악해오던 사용자들에게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물론 급상승 검색어를 제외한 뉴스 토픽 키워드와 연예 및 스포츠 키워드는 그대로 제공되었지만 급상승 검색어를 통해 실시간 이슈를 확인할 수 없으니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나마 며칠 후에는 조금씩 적응이 되었는데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곧바로 실시간 이슈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불편했다. 이러한 실시간 검색어는 포털 사이트 사용자들이 실시간 이슈를 재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음모론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예 기사를 터뜨려 대중의 관심을 그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인데 보통 정치 사건과 연예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사용자의 판단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므로 다른 나라처럼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실시간 검색어가 제공되지 않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해외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어 순위 제공은 빠지지 않는 서비스다. 차이가 있다면 메인 화면에서 곧바로 검색어 순위를 보여주느냐, 몇 번의 클릭을 거친 다음에야 순위를 보여주느냐이다. 실제로 구글은 실시간 검색어는 보여주지 않지만 검색어 트렌드를 통한 검색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야후와 중국 바이두는 메인 화면 또는 한두 번의 클릭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즉, 실시간 검색어가 국내 포털 사이트에만 국한된 서비스는 아니라는 의미다. 실시간 검색어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네이버가 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나라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검색어 트렌드, 순위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많은 사업자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광고 매출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종합 비타민이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사용자가 종합 비타민을 검색하면 네이버 쇼핑에 각종 종합 비타민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들이 등장하고 쇼핑 인기 검색어와 인기 브랜드, 인기 쇼핑몰 등이 나타난다. 사용자의 소비를 촉진할 만한 장치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면 이러한 실시간 검색어가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네이버에 있어 실시간 검색어 폐지란 광고 매출 포기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없이 2주 동안 지내보니 실시간 이슈를 발빠르게 파악하기에는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억지로 광고성 키워드를 볼 필요가 없어 쾌적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실시간 검색어가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의문이 들었다. 물론 실시간 검색어에 순기능도 있다. 일례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범죄 사건들이 연일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면 해당 사건을 잘 모르는 사용자들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사가 얼만큼 진행되었는지 발빠르게 알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인물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때는 조금 다르다. 특정 인물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 해당 인물의 사소한 실수가 지속적으로 회자되면서 과도하게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마녀사냥을 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에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편이 더 쾌적했다. 실시간 검색어 없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슈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실시간 검색어로 이슈를 확인하는 것만큼 편리하지도 않았고 평소 관심 있던 이슈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면도 없지 않았지만 여론이 조작될 가능성이 적고 광고성 키워드를 억지로 볼 필요가 없어 피로도가 덜한 것도 사실이었다. 실시간 검색어가 사라지고 처음 3일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는데 며칠이 지나니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없이도 충분히 살만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쾌적하게 인터넷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다. 실검은 좋은 것이었을까요? 나쁜 것이었을까요? 나근유는 이 질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하면서 실검의 취지를 이어받는 데이터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었죠. 데이터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쿠키뉴스 2월 5일 다음 이어 네이버도 실검 폐지, 이용자 선택폭 넓힌다. 구현화 기자. 네이버는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는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이 같은 서비스가 의미를 잃어간다고 봤다. 네이버는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에서 검색어 서비스도 시작했다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입력하는 키워드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었고 이 점에 주목해 2005년 내놓은 서비스가 급상승 검색어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매일 네이버를 방문하는 3천만 명의 사용자가 입력하는 다양한 검색 지리어는 급상승 검색어를 통해 정보로 재탄생했다며 체형 정보나 스타일 일상을 확인하는 등 일상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트렌드는 크게 변화했다. 네이버는 사용자들은 더욱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생산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 행태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짚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활발한 사용자층, 통상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사용자들의 파급력은 다른 세대의 사용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콘텐츠를 소비하기보다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에 맞춰 선택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며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앞으로 실시간 검색어는 네이버가 마련한 데이터랩에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네이버는 검색어 서비스 역시 사용자의 능동성을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랩 서비스 고도화로 이미 무게중심이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검색어 트렌드로 시작해 쇼핑 인사이트, 카드 사용 통계, 지역 통계, 댓글 통계 등으로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분야, 성별, 지역, 연령대, 기간 등도 세분화해 나가고 있다.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 기능은 데이터랩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데이터랩은 콘텐츠 창작이나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사용자들이 정확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다고 봤다. 데이터랩 서비스의 핵심은 개인화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취향 저격 콘텐츠를 얼마나 잘 찾아서 서비스해 주느냐가 핵심인 시대죠. 일부는 상품을 구매할 때 내 취향이 맞는지를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적화된 알고리즘 서비스에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나에게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상품 리스트에 있는 걸 내가 골랐다면 이건 내 취향에 맞는 거구나 하고 인정을 받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사람들은 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랩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게 의문인데요. 최근 기사에선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기업에서 갑자기 사업 방향을 틀진 않을 거예요.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2019년에도 네이버는 실검 논란에 시달렸고 이때에도 서비스 개편을 예고했었죠. 당시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급상승 검색어를 구성해 제공했고요. 사용자가 급상승 검색어 분야별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등장한 연령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도 이때부터 도입된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 랩은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될지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가 밝혔듯이 모바일 시대가 열린 지 10년 만에 검색어 종류 수는 33.6배나 증가했고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과 맞물리면서 단순 키워드의 집합이 아니라 검색어는 더욱 큰 정보를 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말한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카드 사용 통계, 지역 통계, 댓글 통계 등 정보는 누구에게 효용성이 더 높을까요? 저는 왠지 이런 정보를 이용하면 기업이 더욱 세심하게 맞춤형 광고,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근유 여러분 대략 감이 잡히시나요? 실검으로 정치 논란에 휩쓸렸던 네이버가 새롭게 내놓을 개인화 서비스는 정치적 논란을 비껴가면서 마케팅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내놓는 그런 방식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네이버 랩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취향을 더 잘 반영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기업의 더 정교해진 마케팅 속에서 살게 될까요? 유튜브 뒷광고 논란처럼 네이버 뒷마케팅을 항상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두고 봐야겠네요. 오늘 나근유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잘 자요. 잠깐 나근유 픽! 모든 사람이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즉 모든 가치를 재평가하고 기존 가치를 넘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점과 관련된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규범을 따르고 싶어하는 정서적 경향을 지니는 명백한 사회적 존재다. 안정되고 공유된 도덕적 틀이 사라지고 대신 각자의 타당함을 외치는 온갖 가치 체계가 혼재하게 된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얻는 선택의 자유를 마냥 기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강한 불안과 소외감을 느낀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오늘 나근유는 여기서 마칩니다. 굿밤.